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23년 환경기능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기능사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합격 전략이라는 걸 세우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합격의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2023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언제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는지를 꼭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서 접수에 따라서, 그리고 필기시험 날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패턴을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시험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환경기능사 2023년 환경기능사 필기시험 일정은 보시다시피 총 4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게 4번 시험이 있는데 회차를 보시면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4번의 시험이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원서 접수죠. 원서 접수를 해야지만이 시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기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필기 원서 접수일과 필기 시험 날짜를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원서 접수죠.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2023년 가장 먼저 시험을 보는 제1회 시험에 해당하는 필기 원서 접수는 1월 9일에서 1월 12일까지예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월 9일에서 1월 12일까지 필기 원서 접수가 있죠. 그럼 필기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필기 시험이 1월 28일에서 2월 1일까지 기간이 여러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매번 여러 날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회차별로 한 번씩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28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여러분들 날짜와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시험 일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와 시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날짜와 장소가 여러분들 필기시험 날짜와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의 날짜와 장소와 시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아주 많은 선택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 시험 장소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으면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으면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필기 시험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되게 되면 그 선택된 날짜에, 그리고 선택된 시간에, 장소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동일하게 접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을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하면서 선택한 시험 시간은 수험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되면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2회 필기 원서 접수를 보시게 되면 3월 13일에서 3월 16일까지 필기 원서를 접수하시면 시험은 4월 8일에서 4월 12일 중에 여러분들이 필기 원서를 접수하면서 시험 날짜와 시험 장소와 시험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4월 19일이에요.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정해져 있지만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합격은 시험을 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시험은 5월 22일에서 5월 22일까지 필기 원서 접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6월 24일에서 6월 29일까지. 그러니까 필기 원서 접수를 접수하시면서 시험 장소와 시험 날짜와 시험 시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7월 6일, 그리고 제4회 시험은 8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 필기 원서 접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9월 19일에서 9월 24일까지,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0월 11일.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은 4번, 1년의 시험이 4번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필기 원서를 접수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필기 원서를 접수를 했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서를 접수를 하기 전부터
적어도 한두 달 전부터는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필기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기 합격자 발표가 되게 되면 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원서 접수와 나머지 제반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큐넷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큐넷에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죠. 원서 접수도 큐넷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자, 1회 시험의 원서 접수는 1월 9일에서 1월 12일, 2회는 3월 13일에서 3월 16일, 제3회는 5월 22일에서 5월 25일, 제4회 필기 원서 접수는 8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합격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시험을 볼 것이냐를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따라서 공부를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환경기능사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 범위를 보시게 되면 필기시험 과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과목에 보시면 대기오염 방지, 두 번째는 폐수 처리,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 네 번째는 소음 진동 방지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대기오염 방지 파트에서는 몇 문제를 출제를 하느냐면 15문제를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폐수 처리에서는 20문제,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서는 20문제, 소음 진동 방지에서는 5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목별로 정해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과목이 각각의 문항수가 정해져 있지만은 이 과목을 혼합을 해서 총 60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60문제 중에 대기오염 방지에 관계되는 문제가 15문제, 그리고 폐수 처리에 관계되는 문제가 20문제,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관계되는 문제가 20문제, 그리고 소음 진동 방지에 관계되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에 관계되는 내용은 대기오염, 그리고 유해가스 처리, 집진, 연소에 관계되는 내용이 대기오염 방지에 이제 출제되는 문제죠. 그리고 폐수 처리에서는 물의 특성, 오염원,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중간 처분, 재활용, 최종 처분이 포함되고 소음 진동 방지에서는 소음 진동의 발생이나 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이 5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래서 각 파트마다 문제 수가 정해져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60문제. 그래서 지금 이 문항수를 다 합치게 되면 60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형태는 객관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객관식인데 사지선당이에요. 보기가 무조건 4개 있어요. 4개 중에서 문제에 보면 가장 틀린 것은 또는 가장 맞는 것을 찾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답은 무조건 1개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수와 합격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제 수를 보시게 되면 각 과목별로 대기오염 처리, 대기오염 방지가 15개, 폐수 처리가 20개, 폐기물이 20개, 소음 진동이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제 문제 수는 전체가 60문제가 돼요. 그럼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 되는데 총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이 정답이면 합격을 해요. 자,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CBT 시험으로 봐요. CBT 시험이라는 것은 컴퓨터 기반 시험이라고 해서 종이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시험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훨씬 간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시험을 CBT로 봤느냐 하면 2016년 마지막 시험부터 우리가 CBT 시험이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전에는 종이로 시험을 봐서 OMR 카드에 여러분들이 마킹을 했는데 OMR 카드로 마킹을 하게 되면 오답 처리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BT 시험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내가 잘 못하는데 CBT 시험을 보면 컴퓨터 시험을 보면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컴퓨터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컴퓨터로 보시는 게 훨씬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정답만 클릭하시게 되면 정답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OMR 카드보다는 훨씬 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CBT 시험이 편리하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CBT 시험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치고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정답이 되는 점수가 나와요. 그럼 점수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바로 합격이죠. 그래서 당락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게 CBT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 우리가 종이로 시험을 보게 되면 한 20일 이상 합격자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답답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답안을 제출하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만 보면 내가 당락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당락을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도 없고 그래서 CBT 시험이 훨씬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시험에 관계되는 내용을 했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합격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환경에듀에서 이제 인강과 교재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는 도서출판 구민사에서 출간한 환경기능사를 제가 직접 출간한 교재를 사용하는데 제1편에서 제4편은 과목별 핵심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론을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너무 많으면 그 이론을 머릿속에 다 못 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연도 기출 문제를 이론에서 관연도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 이론만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핵심 이론이 뭐냐면 기존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론으로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기능사 필기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이론 정도는 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정도만 보면 어느 정도의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과목별 중요 공식 정리가 있어요. 실제로 환경기능사에서 필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실기는 어차피 작업형만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필기에서 계산하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만 별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출제된 문제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을 정리를 해놨는데 대기오염 방지에서는 23개, 폐수 처리에서는 40개, 폐기물에서는 35개, 소음 진동에서는 11개, 그래서 총 109개의 중요 공식들을 수록을 해놨어요. 그럼 이 내용을 다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편에서도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공식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한 번 정도 볼 수 있게끔 또는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환경기능사에서 필요한 필기시험을 대비한 필수 암기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1편에서 4편까지 나와 있는 이론편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부록에 나와 있는 최근 관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편과 관연도 문제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 총 우리가 지금 수록되어 있는 게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개년치가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 마지막 4회 시험부터는 CBT 시험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6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해당 6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한 해당 6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총 23회차. 그래서 1830문제 정도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문제를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능사는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구민사에서 나오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 책으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환경에듀에 접속을 하셔서, 당연히 유료겠지만은 환경에듀에 접속을 하시면서 수강을 해서 수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강료가 아주 저렴하게, 환경기능사는 특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수강료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겁을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환경에듀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 CBT 기출 보급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CBT 기출 보급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실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 테스트도 하고 기출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전 문제에서 대비하게끔. 그래서 실력 테스트와 실전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게 CBT 기출 보급 문제입니다. 자, CBT 기출 보급 문제는 한 해당 6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5회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5회차를 수록을 해놓은 거죠. 5회차니까 문제 수로 나타내면 몇 문제가 되는 거죠? 30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문제 정도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력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자급형이 나와 있어요. 실기자급형에서는 실험 수행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시험을 치는 모든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교재에는. 자, 환경기능사 실기시험은 자급형이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수험자 요구사항, 용존산수 분석 과정, 답안지 작성, 대기시료 채취 장치, 실험 시작 및 기자재, 그리고 실험 수행 과정 장면들이 특히 실험 시작 및 기자재, 그리고 실험 수행 장면 같은 경우에서는 컬러 사진으로 교재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실험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실험하는 내용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교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재로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교재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강의를 좀 듣고 싶어. 그러면 환경에듀에 들어오셔서 인강을 신청해서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환경에듀에서 강의하는 환경기능사 인강은 다릅니다. 왜 달라야 되느냐?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달라야 되겠죠. 가장 먼저 뭐가 다르냐 하면 자, 강의를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칠판에 다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전자칠판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칠판인데 보시다시피 화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고화질 전자칠판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럼 고화질 전자칠판으로 강의하면 뭐가 좋으냐? 교재 속에 이제 칠판 속에 교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칠판 속에 교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업을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교재 보면서 필기하면서 수업 들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과 이해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게 고화질 전자칠판의 장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강의는 합격의 강의.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25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이상 강의를 하면 강의에 해당하는 합격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도서출판에서 제가 책을 출간하기 때문에 저자측강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명쾌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듀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체를 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강의가 곧 합격의 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용 자체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왜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느냐? 너무 생소해서 그래요. 그러면 생소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수업이 중요한 거죠. 계속적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보고 들으려고 그러면 배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터넷 강의에서는 이 배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강 기간은 평생 1년. 근데 강의 배수는 3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배수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강의 30분용이라고 하면 90분 곱하기 3을 하면 90분만 들으면 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 기간이 길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환경에듀의 강의는 수강 기간은 정해져 있대 수강 배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강 기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강을 해도 강의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면 말씀드린 건 생소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 모르는 건데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들으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아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적으로 보시라고 여러 번 그럼 별도로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그럼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를 적용하지 않고 강의에 무배수를 제가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또 들었을 때 기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나는 PC에서도 듣고 싶고 노트북에서도 듣고 싶고 휴대폰에서도 듣고 싶어. 그런데 기기가 PC에만 들을 수 있고 노트북에만 들을 수 있고 휴대폰만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듀 강의는 PC에서도 들을 수 있고 노트북에서도 들을 수 있고 휴대폰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다 지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집중력이 높은 장소에서는 PC나 노트북, 화면이 큰 것으로. 근데 이동 중이나 짜투리 시간, 잠깐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서는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전자칠판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보면 화면은 적지만 안에 교재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느 기기든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합격할 수 있는 방법도 또는 합격하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죠. 질문. 자, 질문과 상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환경에듀에서는 전용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한. 그래서 이 전용폰을 이용을 해서 통화를 하셔서 해결해도 되고 문자를 하셔도 되고 톡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우리 부원장님이 받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해결을 다 해드려요. 근데 나는 수업에 관계되는 내용을 저와 직접 통화를 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문자나 통화를 이제 제가 편리한 시간,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전화를 드리고 아니면 문자를 드리거든요. 통화를 하고 싶으면 통화를 하시면 되고 문자로 받고 싶으면 문자로 남겨놔라고 하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질문 자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합격의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 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일정을 숙지한 다음에 구민사에서 출간된 환경기능사 교재를 보시고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혼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수 없으면 환경에듀에 접속을 해서 강의료가 아주 저렴하거든요. 대신에 내용은 아주 고퀄리티예요. 그래서 환경에듀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합격의 시간도 빨라지고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자격증 취득이 그만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